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10억 모아서 떠나고 싶은 당신이 해야 할 일이라는 주제로 책을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가져온 책은 저축의 신이라는 책입니다. 이제 무작정 아끼지 말고 전략적으로 모으자 라는 테마로 시작하는데요. 컨설턴트가 고민한 돈을 모으는 전략과 실행 방안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책입니다. 저자인 하마구치 가지야는 컨설팅 경험이 있는 직장인입니다. 그는 아내와 오키나와에서 평생 살고 싶어 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약 10억 원의 돈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그 돈을 모으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알고 있던 컨설팅 기법을 최대한 활용해 저축의 효율을 최대로 끌어올리는 방안을 연구하였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책 내용 중 가장 중요한 부분만 엑기스로 모아 정리해 보았습니다. 10억이라는 돈은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죠. 저자는 어떻게 하면 이 돈을 빨리 쉽게 모을 수 있을지 고민에 또 고민을 더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은 4가지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목표를 달성하려면 저축 피라미드를 만든다. 둘째, 돈을 불리는 방법 전체를 펼쳐보고 나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을 선택한다. 셋째, 모든 부분을 완벽하게 실행할 순 없다. 중요한 8화를 완성시키는 것을 목표로 해서 효율을 늘린다. 넷째, 계획하고 실행하고 평가하고 부족한 부분은 개선한다. 이렇게만 보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다고요? 뒤에서 차근차근 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축 피라미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축 피라미드는 보시는 바와 같이 꿈, 목표 금액, 저축 전략, 계획과 행동이라는 4개 항목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중에서 꿈은 내가 살고 싶은 모습을 의미하며, 목표 금액은 그 모습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몇 년 후 혹은 몇십 년 후의 목표 금액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내 꿈이 무엇이고 그걸 실현하려면 과연 얼마나 필요한 걸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 꿈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한 적이 많지 않을 거예요.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에 저자는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몇 년 후 혹은 몇십 년 후 나의 삶을 이미지화한다. 둘째, 나의 저축 체질을 체크한다. 셋째, 돈의 출입을 체크한다. 넷째, 나의 보유 자산을 체크한다. 다섯 번째, 상황에 따라 적절한 목표를 설정한다. 이렇게 보면 또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뒤에서 하나씩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의 삶을 이미지화한다는 것은 가령 이런 것입니다. 나만의 취미생활을 할 수 있는 별장을 어딘가에 갖고 싶다 라든가, 적어도 1년에 2번 정도는 가족 여행을 갔으면 좋겠다. 제주도 한 달 살기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하와이 한 달 살기 해보고 싶다. 이런 식으로 내가 평소에 늘 꿈꿔왔던 모습들, 내 나이가 어느 정도 되었을 때 이렇게 살고 싶다라고 상상해왔던 그런 모습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미지화해 봅니다. 그리고 저축 체질을 체크한다. 모든 사람이 또 동일한 방식으로 저축을 하기가 사실 쉽지는 않은데요. 나만의 방식과 나만의 스타일에 맞는 저축 방식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책에서는 7S라는 맥킨지의 방법을 제시해 주었는데, 이것은 전략, 조직, 시스템, 가치관, 스킬, 인재, 스타일이라는 7가지 측면에서 나에 대해 제대로 판단하는 기준이라고 보면 됩니다. 저는 사실 이 7가지 항목에 대해서 그대로 열거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게 너무 그 방법론을 쓰기 위해서 제시하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다소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스킵했습니다. 다음으로 나의 돈의 출입을 체크한다. 내가 월급이 매월 얼마가 들어오는지 알고 있지만 내가 어느 정도의 금액을 어떤 항목에 쓰고 있는지를 사실 잘 모릅니다. 다만
카드값으로 매월 얼마 정도가 빠져나간다. 요 정도만 알고 있는 사람이 대부분인데요. 저자는 그러지 말고 나의 돈의 출입을 확실하게 체크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계부의 작성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계부는 복잡하지 않고 심플하게, 그리고 매일 쓰게 되면 부담스럽기 때문에 한 번만 작성, 일주일에 한 번만 작성,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집계해서 분석해 보는 걸 권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유 자산을 체크하는 것입니다. 현재 나의 자산과 부채 리스트를 만들고 각 항목에 대한 값을 매겨보는 것이죠. 자산에는 예금, 내 수중에 있는 현금, 저축형 보험, 집, 자동차 등이 있고요. 부채에는 주택담보대출, 자동차 할부금, 카드대출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나의 자산 금액을 매길 때 내 집과 자동차를 내가 지금 당장 팔았을 때 나에게 어느 정도의 현금이 들어올 수 있을지, 즉 매도 시점에서의 가격을 기준으로 그 값을 매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총 자산과 총 부채에 대한 금액을 파악했으면 순자산, 즉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이 얼마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몇 년 후 혹은 몇십 년 후 나의 삶을 이미지화하는 것도 했고, 나의 저축 체질도 체크했고, 돈의 출입도 체크하는 방법을 알았고, 보유 자산을 어떻게 체크하는지도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상황에 따라 적절한 목표를 설정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은 과연 어떻게 설정할 수가 있을까요? 크게 세 가지 단계로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꿈에 드는 비용을 수치화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제주도 한 달 살기를 하고 싶다. 은퇴해서 제주도에서 쭉 살고 싶다. 또는 해외에 나가서 거기서 계속 살고 싶다. 라는 모습을 목표로 했다면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 나에게 매달 생활비로 얼마가 들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수치화를 해보는 것입니다. 가령 렌트비로 얼마가 될 것이고, 식비, 항공료, 교통비, 일반 생활비 등으로 대략적으로 얼마가 들 것인지를 예상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1년에 총 얼마라는 식으로 총 금액이 나올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언제부터 실현하고 싶은가를 수치화해 봅니다. 내가 30살이 됐을 때, 내가 40살이 됐을 때, 혹은 10년 후 이런 식으로, 그리고 언제부터 하고 싶은지 그 시작 시점, 그리고 얼마의 기간 동안 그런 생활을 유지하고 싶은지 그 총 기간을 산출해 보게 되면은 첫 번째에서 구한 그 비용, 연간 소요되는 비용에다가 총 기간을 곱하게 되면 그 꿈을 실현시키는데 전체적으로 얼마의 비용이 필요한지가 자연적으로 계산이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 필요한 저축액을 수치화한다. 2번까지 계산을 해서 총 비용이 나왔다면 그 금액을 마련하기 위해 나는 과연 매월 얼마의 금액을 저축을 해야 하는지를 파악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나의 꿈이 무엇인지도 알았고, 거기에 따라서 얼마의 금액이 필요한지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금액을 어떻게 모아야 될까요? 그게 바로 저축 피라미드에 해당하는 저축 전략과 계획과 행동 부분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목표 금액을 마련하기 위한 전략을 짜고 이 전략을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내가 현재 매달 저축하고 있는 금액이 약 40만 원이라고 가정합니다. 그리고 내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매달 필요한 저축액은 100만 원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벌써 60만 원이라는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이 60만 원을 메우기 위해 나는 일정 부분의 수입을 증가시키면서 동시에 지출로 나가는 금액을 절약을 해야겠죠. 자, 그러면 수입을 증가시키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급여라는 근로소득이 있는데요. 수입 증가하는 가장 첫 번째 방법으로는 근로소득을 높이는 걸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는 나의 근로 시간을 늘리거나 시간당 임금을 높이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근로 시간을 늘리기 위해서는 새로운 일을 추가로 하든지 아니면 잔업을 하든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근로 외 소득을 높이는 방법도 고민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는 근로소득이 아닌 자본 수익을 늘린다든지 아니면 누군가로부터 받아온다든지 자, 이런 식으로 내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수입을 증가시킬 수 있을지를 차근히 생각해 보면서 가지치기 하는 식으로 나가면 생각보다 꽤 다양한 방법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저는 아주 현실적으로 새로운 일을 추가로 하는 걸 선택을 해봤습니다. 다음으로 지출을 감소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크게 두 개의 축을 그리고 금액이 적고 금액이 크고 실행하기 쉽고 실행하기 어렵고 라는 이 축에 따라서 4개의 사분면을 만듭니다. 그리고 내가 한 달 동안에 지출하는 항목이 있을 텐데 그 항목들이 각각 어느 쪽에 가까운지를 한번 다팅을 해보는 것입니다. 다팅을 해본 결과 금액이 크고 실행하기 쉬운 쪽이 지출을 위한 1순위, 금액은 적지만 실행하기 쉬운 쪽이 2순위, 그리고 나머지 3순위로 꼽았습니다. 물론 이 지출 항목이라든가 어느 부분에 꽂히는지 그리고 순위 이런 부분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다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어떻게 우리가 수입을 증가시키고 지출을 감소하면서 저축액을 늘릴 수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꿈을 향한 목표 금액을 마련할 수가 있는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언제부터 해야 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자기계발서를 읽으면 읽는 동안에는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고 바로 무언가를 할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런 생각에 빠져들게 되죠. 그렇지만 책을 덮는 순간부터 약간은 나태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러지 말고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그리고 지금 바로 생각하시고 바로 적어보세요. 왜냐하면 내일은 안 하게 될 거예요. 내일은 잊혀질 거거든요. 그리고 일주일 뒤에 기억에서 완전히 사라질 거예요. 주저하지 말고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지금 바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저축의 시인에 대한 내용 정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